오늘 충북에서는 유일하게 보은군 도의원 재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지금 이 시각 개표가 진행 중입니다. 충주의 한 철도 건널목 주민들이 안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때 죽음의 건널목으로 불리며 수십 년간 18명이 사고로 숨졌습니다. 대학들이 연합해 공동으로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공유대학 프로그램이 등장했습니다. 학교 간 벽을 허물어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오래된 건물을 사들여 게스트하우스로 탈바꿈시키는 도심 재생 사업이 제천에서 시작됐습니다. 운영은 주민들이 직접 맡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4.7 재보선, 충북에서는 유일하게 보은에서 도의원 재선거가 치러졌습니다. 밤 8시를 기해 투표는 마무리가 됐고요. 투표함이 개표장으로 속속 도착하는 가운데 조금 전부터는 사전투표함 먼저 개표가 시작됐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이 시각 상황 알아봅니다. 정재영 기자. 네, 개표장이 마련된 보은 국민체육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개표장과 가까운 순서대로 18개 투표함이 속속 도착하고 있는데요. 일부는 거리가 멀어 모두 도착하려면 밤 9시는 돼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은군 선관위는 조금 전부터 보관 중이던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을 이곳으로 옮겨 개표를 시작했는데요. 관외와 관내, 거소투표까지 5,627표입니다. 보은 도의원 선거는 거대 양당 당선인 2명이 줄줄이 낙마하면서 2018년 지방선거 이후 벌써 3번째인데요. 최근 2차례 선거에서 충북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할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던 지역인데 이번엔 우려했던 대로 과거에 비해 매우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재선거에서 70.6%였던 것과 달리 이번엔 과반도 안 되는 46.5%에 그쳐 무려 24%포인트 이상 낮게 나왔습니다. 낮은 투표율이 3자 대결 구도에 변수로 작용해 예상보다 더 팽팽한 승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리 지역 민심을 살핀다는 의미도 있는데요. 민주당 김기준 후보가 당선되면 야당 군수와 야당 출신 국회의원이 포진한 지역에서 여당이 반격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고 국민의힘 원가피 후보가 되면 지역에서 야당 삼각편대를 구성할 수 있고 도의회에서 교섭단체 지위 역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무소속 박경숙 후보가 당선될 경우엔 11대 도의회에서 유일하게 거대 양당 소속이 아닌 의원이 탄생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세 후보는 현재 각자의 선거 사무실에서 지지자들과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선관위 예측대로라면 표수가 13,500여 표에 불과한 만큼 이르면 밤 11시쯤 늦어도 자정을 넘기기 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은 국민체육센터에서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산발적 집단 감염의 여파로 자가격리 중 확진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SK호크스 남자 핸드볼팀 확진 환자의 가족과 지인 3명이 자가격리 중 확진돼 누적 39명으로 늘었고 연쇄 감염이 발생했던 청원구 영어보습학원에 다닌 중고생 2명이 격리 해제전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이 학원 관련 누적은 23명으로 늘었습니다. 노인 주간보호센터 50대 직원 2명도 자가격리 중 확진되는 등 충북의 누적 확진 환자는 2,296명을 기록했습니다. 유흥시설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관련해 업주와 종사자에 대한 전수검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청주 2천여 명을 비롯해 도내 유흥업소 종사자 4천여 명이 검사를 마쳐 이 가운데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600여 명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을 유흥업소에 고용하면 업주가 과태료 150만 원을 물게 됩니다. 충북대를 시작으로 도내 대학들이 다른 대학들과 강의를 나누는 공유대학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학교 간의 벽을 허무는 배경이 뭘까요? 김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교 3학년 문지훈 씨. 충북대 학생이지만 서울에 있는 명지대 교수의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연세대와 포항공대 등 전국 9개 대학의 교수들이 만든 온라인 강의를 학생들이 함께 듣는 공동 개설 과목의 수업 모습입니다. 충북대학교 교수님뿐만 아니라 타 대학 전공 교수님들의 전문적인 유명한 분야에 대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직은 충북에서 참가 대학은 충북대가 유일하지만 최근에는 청주대도 새롭게 참가를 신청했습니다. 교수들의 경쟁을 통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강의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전국에 있는 유명 교수님들의 온라인 공동 강좌를 통해서 그걸 학생들한테 제공한다면 대학 경쟁력에 큰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가 오는 10일까지 모집하는 혁신 공유 대학에 대한 지역 대학들의 관심은 더 뜨겁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반도체 등 8개 분야에서 모집 중인 가운데 도내에선 충북대와 청주대, 세명대 등이 저마다 다른 대학들과 팀을 꾸려 신청했습니다. 대학 신입생이 급격히 줄고 있는 현실에서 다른 대학들과 손을 잡아서라도 활로를 모색하겠다는 대학들의 위기감이 작용한 겁니다. 교육의 질이 높아지니까 경쟁력도 당연히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학력 인구가 감소됨에 따라 가지고 지방에서는 경쟁력 확보를 위한 돌파구다. 올해 고3 학생 수는 대학 정원보다 8만 1,000명 이상 적은 46만 3,900여 명. 공유 대학으로 뭉친 지역 대학들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자치경찰 사무를 정하는 문제를 놓고 충청북도와 경찰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자치경찰위원회가 조정하게 하자는 대안이 제시됐습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합의제 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 범위를 정하면 지자체 업무를 경찰에 떠넘길 거라는 우려를 불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적인 통제 장치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옴부즈만과 자치경찰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도 제안했습니다. 충북선 고속화 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충주에서 한때 죽음의 건널목으로 불렸던 철도 건널목을 함께 개선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입은 경제적 타격과 주민 학생 안전을 고려해달라는 건데 문제는 역시 비용입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교통대 사거리에 위치한 철도 건널목. 채석장을 오가는 화물차가 하루에도 수백 차례 길을 건넙니다. 여객과 화물열차 통행도 하루 100차례 이상. 신호수가 있긴 하지만 길을 건너는 노인의 모습은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보행로를 만든다며 박은 철봉은 오히려 길을 막아 안전을 더 위협하는 상황. 건너다니는데 건널목 건너는데 불편해지요. 충북선 설치 이후 40년 가까이 불편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1991년 이후 발생한 열차 사고만 11건, 주민과 대학생, 초등학생까지 18명이 사망했습니다. 이후 학생들의 발길은 점점 끊겨 길 건너에 있던 광동대 캠퍼스가 학생 모집을 포기하면서 원눈초는 더욱 쇠락했습니다. 긴 막대기 하나로 그냥 의지해서 다니는데 딱히 안전도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옛날에 사고 같은 거 되게 많이 일어났었다고 그래서 좀 꺼리는 분위기. 현재 기본계획을 추진 중인 충북선 고속화 사업에 이 건널목의 개선도 포함해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쪽 철길 건널목 이쪽 너머에 사는 사람들이 그 경제적인 손실을 너무 많이 입고 있어요. 원룸 가격을 비교를 해도 거기하고는 진짜 차이가 한 서너 배씩의 차이가 나요. 충주시 의회도 건의문을 채택해 충청북도와 각 정부 부처에 보냈습니다. 문제는 예산. 교량을 세워 철도 선로를 까는 비용만 800억에서 1,000억 원 예상되는데 이미 충주 관문인 달천과선교의 철거 예산 1,000억 원을 요구 중인 충주시는 자칫 둘 다 관철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선 계획이 여러 차례 번복된 철도 건널목. 이번엔 정말 달라질 수 있도록 정치 행정력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영업시간 제한 해제 이후 음주운전이 급격히 늘면서 충청권 경찰이 합동 음주운전 단속을 벌입니다.
충북을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 경찰청은 경찰관 246명과 순찰차 99대를 동원해 내일 야간 시간대 주요 고속도로 진출입로 38곳에서 음주 단속을 실시합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비수도권 유흥시설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풀린 지난달 15일을 기점으로 2주 전보다 음주운전 단속 적발이 전국은 1.6% 증가한 반면 충북은 10.3%, 충청권은 15.8%나 증가했습니다. 제천 도심 곳곳에 게스트하우스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달 안에 3곳이 모두 문을 여는데요. 도시 재생 사업의 하나로 제천시가 만든 건데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고 수익은 다시 지역으로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노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형 기자입니다. 제천 구도심에 2층짜리 신축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작은 공원과 카페, 숙박시설을 갖춘 게스트하우스입니다. 게스트하우스가 자리 잡은 곳은 한때 입담배를 수매하던 공간. 이곳은 원래 지난 1977년 지어진 여변초 조합 사무실이 있던 곳인데 시에서 건물을 매입해 이렇게 게스트하우스로 새로 만든 겁니다. 도심을 되살리기 위한 도시 재생 사업의 하나로 명동 여변초 하우스 외에도 교동과 영천동에 한 곳씩 들어섰습니다. 여변초 관련 문화재를 바로 볼 수 있는 명동, 철길이 가까운 영천동, 소규모 공연이 진행될 교동 등 저마다 특색이 다르지만 방마다 딸린 화장실과 샤워시설, 1인당 평균 2만 원의 가격과 조식 등은 공통된 사항입니다. 2인실을 2만 5천 원, 4인실을 2만 원을 이렇게 받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조식까지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조식이 일반 조식이 아니라 환기 상계죽이라든가 지역의 사회적 기업이나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직접 운영하는 건 또 다른 특징. 건물만 짓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한 겁니다.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이해와 서비스 역량 교육이 지난 5년 넘게 이뤄졌습니다. 바리스타 교육을 받아가지고 3명이 자격증을 땄습니다. 저도 여기서 35년 살았는데 우리 마을이 좀 더 이제 살기 좋은 마을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있었죠. 운영 수익 일부는 다시 지역으로 환원해 주민 수건 사업이나 신규 사업에 쓰도록 했습니다.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기회가 마련되었고 또한 매출액의 5% 이상을 해당 지역에 환원하는 방식으로 계획되어 있어 도시재생의 목적에 맞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달 안에 모두 개관하는 제천 게스트하우스. 어려운 시국이지만 늦출 수 없는 도시재생을 위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교원까지 재산 등록 대상을 확대하는 정부의 LH 사태 후속 대책과 관련해 교총과 전교조가 한 목소리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교원까지 재산 등록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이자 국민적 공분을 모든 공직자로 돌리는 거라며 방침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충북 교원단체 총연합회도 교원을 잠재적 투기범으로 취급해 자긍심을 훼손하지 말라며 법 개정 철회를 위한 청원 운동을 예고했습니다. 직원 노조와 갈등 중인 청주대 총학생회가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청주대 총학생회는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학교가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노조가 조합원 이익을 위한 투쟁을 지속하면서 면학 분위기를 해치고 있다며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습니다. 청주대 총학생회는 대학 위기 탈출과 면학 분위기 조성을 이유로 직원 노조가 내건 플래카드 등을 철거했다. 노조 측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했고 이후 노조 집행부 퇴진 운동을 벌이는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은농협노조가 내부 비리 의혹을 폭로하고 나섰습니다. 보은농협노조는 지난 2019년까지 산물벼 수매 과정에서 수매가에 영향을 미치는 수분율이 현 조합장에게 유리하게 조작됐다는 등의 비리 의혹을 규명하라며 13일째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조의 요구로 시작된 감사에서도 제기된 의혹 일부가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해당 조합장은 자신이 관여하지 않아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